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주식 스토리텔러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좀 대본 보니까 친환경 재료를 들고 나오셨네요. 네. 자, 보니까 태양광과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먼저 태양광부터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염승환 차장이 이 자리를 빌어서 거의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한 7월쯤부터는 태양광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미리미리 공부합시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요즘에 꽤 괜찮고요. 게다가 그 미국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쪽은 사실 이제 중국 얘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OCI 관련해서. 근데 오늘 해드릴 건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의 태양광도 사실 관련 기업들 주가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꾸준히 오르곤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법으로 일부 주,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이제 신규로 지으면 무조건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게 네. 이제 의무제가 돼가지고 지금 관련 법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뭐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을 뭐 앞으로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발전 단가가 가장 싼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가격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좀 낮은 이제 발전 단가를 기록을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쪽을 밀어붙이는 거고 특히 미국 정부 측에서도 지금 태양광을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번 1분기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때 미국의 썬파워라는 회사 주가가 설치하는 회사인데 하루에 22%가 올라 버렸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게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2019년 미국 태양광 설치량이 상향 조정이 됐고 1분기 설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 폭등했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뭐 시작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플로리다가 설치량 1위를 기록했는데 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사실 다양하잖아요. 뭐 상업용 빌딩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유틸리티라 그러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한국전력 같은 그런 발전 기업들이 그런 이제 태양광을 좀 이용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수요들이 엄청나게 이제 미국에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 주도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정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다른 주보다. 근데 뭐 캘리포니아가 좀 특화돼 있긴 하지만 플로리다 쪽에서는 이런 쪽에 어떤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설치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태양광 회사들의 주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7월부터니까 조금 아직 텀은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느리게 가는 반면에 미국은 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국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련주들 보실 때 미국의 직접적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기업의 주가가 22%나 올랐다는 거는 우리가 그 이면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패널 누구 패널이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태양광 패널 기업 있잖아요. 하나 큐셀이라고. 근데 그 기업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케미컬이고 하니까 혹시 이 패널을 쓸까요? 그것까지 이제 그 공급까지는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 회사라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하나큐셀의 전체 매출 중에 한 30% 정도가 미국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엄청 높아요. 사실 하나케미칼, 이 하나큐셀 같은 경우 중국 사업 비중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 막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OCI보다는 하나케미칼이 사실 투자 매력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OCI는 좀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OCI는 조금 느리게 가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 보셔서 아시겠지만 OCI가 좀 느려요. 근데 하나케미칼은 요즘에 좀 갑자기 급한데 그게 이제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늘 하나케미컬 준비해 주신다길래 저희 담당 PD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에도 두 가지 하나케미컬과 OCI를 들고 오셔서 그때는 OCI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번엔 하나케미컬을 선택해 주시네. 뭐 이게 팩트 체크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하나케미칼 큐셀이 하는 거는 셀과 모듈 같이 이런 설치 쪽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태양 전지죠. 전지고 그 전지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사실 폴리실리콘 그게
OCI인데 폴리실콘이 조금 느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속도 자체가 회복되는 네. 속도. 그래서 OCI 가지고 계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속도의 문제지 어차피 같이 갑니다. 태양광 쪽은 하반기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의 투자 매력은 좀 더 하나케미칼 쪽이 좀 더 미국 쪽에 이런 수혜를 지금 바로 받을 수가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 이렇게 상승하고 하나케미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주가 좀 올라왔지만 아직도 좀 비싸다고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화학 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케미칼이 또 석유화학 회사니까 네.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또 사업부 중에 하나가 PVC랑 가성소다인데 이쪽에 대해서 인도 쪽에서 또 수요도 좀 꾸준하고 그러니까 화학 제품 가격 요즘에 엄청나게 빠진 거 다들 맞아요. 아실 네. 거예요. 에틸렌부터 해가지고 근데 유독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게 PVC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LG화학 주가도 사실 좀 나쁘지 않잖아요. 네네. LG화학하고 하나케미칼이 국내 1, 2등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생산량도 되게 많은 회사들인데 PVC 쪽에서도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은 화학주 내에서는 지금 뭐 유일하게 거의 좋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나케미칼 좀 계속 관심 있게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케미컬을 또 꼽아주셨고요. 자, 이어서 원전 해체를 이제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과거부터. 이제 그 원전 해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뭐라고 이제 운용 기한이 다 된 원전들은 네. 이제 해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해체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그냥 그 공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길 또 재생해야 되고 네. 그럼 거기에서 쓰고 있었던 핵 연료 봉은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이가 있다고 하니까 자 일단 원전 해체 산업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탈원전을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하고 있고 또 탈원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원전이 설치된 게 지금 673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조사 데이터를 보면 근데 그 중에 174기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 원전 설계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래되면 이제 가동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사고가 설계 만- 수명. 예. 네네. 그래서 174기가 가동이 중단돼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1기만 해체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 미국 거예요. 그래서 원전 네네. 해체 산업은 거의 미국이 거의 독점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한 경험이 있고, 한국은 아직은 원전 해체 들어간 건 없고, 경험이 없죠. 근데 고리 1호기가 2017년에 영구 정지된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에 이제 해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해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해체할 때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워낙 이게 방사능이 위험한 물질인데 방사능 다른 거보다 해체 작업보다 방사물 폐기물로 옮겨야 되거든요. 네. 그게 경주에 방폐장이 있어요. 네. 거기로 다 옮겨 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기업들. 그래서 오늘 사실 해드릴 내용은 어차피 이쪽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전은 앞으로 가동되는 건 많은데 신규 원전은 가동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서만큼은. 네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확인해 보니까 해체 물량이 잠재적으로 2030년까지 총 한 그러니까 11기가 설계 수명이 종료가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해체 물량만 9조 원에 달한다고 한 기당 보통 7,50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지금 결코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네네. 대기업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오늘 뭐 종목을 사실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산업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좀 그 적합한 등급을 좀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장 기업이 좀 여러 개 뭐 관련주들 분류가 돼 있는데 네네. 실제 업체는 오르비텍 하나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실제 업체는 네, 오르비텍 봐주시면 하나. 되겠고 네. 이 회사는 지금 아랍에미리트 원전 그 가동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를 이미 수주를 따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원전 용역 같은 거 지금 많이 따내고 있는데 원전 용역 기간이 3년에서 앞으로 1년으로 단축되면 당연히 그 수주가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그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결국 경주 방폐장으로 옮길 때 이런 폐기물 처리할 때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르비텍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거의 유일한 원전 해체 산업의 진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당장 뭐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장기 사이클에서 아까 하나케미칼은 좀 바로 보셔도 되는데 네네. 오르비텍은 조금 긴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스트가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말고 보잉 관련된 부품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항공기 부품도 네. 정밀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거기에 좀 수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랑 같이 겸해서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쪽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컬 시총이 거의 3조 6천억이고 오르비텍 시총이 1,000억이니까 단기로 보는 게 오르비텍일 것 같지만 단기로 보는 게 한화케미컬이라고 말씀하셨고 좀 장기로 보는 게 오르비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예정된 일정이 워낙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요. 일정과 함께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다음 주 정말 빅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네. 일단 2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 새벽으로 중요하죠. 새벽에 시간에 아마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실적 좀 어떻게 나오는지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 주니까 체크하시고요. 다음 날 1분기 이제 미국 GDP 성장률 발표되고 뭐 안 좋게 나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뭐 금리 인하라는 이제 풋옵션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네네. 나쁠 건 없고 그다음에 28일, 29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만나죠. 이제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뭐 이번에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 한번 봐야 되겠고 근데 실패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풋옵션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네, 100%니까 좀 좋은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열리게 되는데 또 이 남북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목이 좀 쏠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다음 주 증시 당연히 다 기대감이 있는 뉴스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지수 2170에서 200까지 열어놓으시고 상승 분위기로 좀 계속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